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양희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으로 준비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란 허리 디스크의 내부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걸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 단어는 주관적인 진단명이 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디스크 파열 전 단계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수액이 단단해지고 부서지는 단계에 허리 디스크가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막이 찢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 주제는 디스크 내장증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전 단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통합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우선 문제가 생기는 기관인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의 위치 또 기능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몸은 평생 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오래 살면서 또 오래 앉아있게 되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물렁뼈인 우리 디스크가 좀 더 빨리 나빠지게 됩니다. 이 MRI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건강한 디스크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자세를 반복하거나 자꾸 다치게 되면 까맣게 변해가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아, 사진상 디스크가 까맣게 변해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까맣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젤리처럼 충격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물렁뼈가 딱딱해지고 조각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손상이 반복되게 되면 이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튼튼한 막이 또 찢어지게 됩니다. 또 디스크가 허리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우리 몸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손가락 관절처럼 체중이 실리지 않는 부분에는 연골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관절로 움직이게 되지만 척추 같은 부분에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절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때문에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목부터 골반까지 연결되는 척추뼈에는 모두 물렁뼈, 이런 디스크를 갖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추 1번, 2번에는 우리가 목을 회전하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다. 네, 디스크에 생길 수 있는 질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에서부터 오늘 알아보고 있는 디스크 내장증도 있는데요. 어떤 질환이 있는지 또 각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제 우리가 아주 건강한 허리 디스크부터 좀 변화된 게 있겠죠. 사진을 보시면 이 MRI 사진에 크게 세 가지의 디스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디스크입니다. 안에 하얗게 보이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있고 바깥으로 두꺼운 막이 여러 겹 덮고 있어서 웬만한 충격이나 자세에도 문제없이 잘 쓸 수 있는 건강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자세를 바꾸고 몸을 회전하고 하는 역할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관절이라는 부분이 뒤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관절 역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주머니 같은 게 있고요. 이 모양도 깨끗하고 양쪽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사진에서부터 건강한 상태인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디스크 내장증의 상태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두 번째로 보시는 사진이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디스크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하얗게 있어야 될 건강한 디스크가 까맣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변화는 딱딱해지고 조각나는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막 중의 일부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디스크에서 충분한 또 충격 흡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뒤쪽에 있는 관절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손상이라는 게 관절 사이에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물주머니를 찢어버리게 되고요. 또 이제는 뼈끼리 부딪히면서 우리가 몸을 숙이고 펼 때 허리 통증을 느끼는 거, 아침 일할 때 허리가 뻐근해 삐끗한 것 같아, 이런 부분의 통증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그런 변화가 반복되다 보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인대도 두꺼워지고 양쪽 관절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둘러싸고 있는 막 중의 일부가 찢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몸에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렇게 둘러싼 막이 찢어지고 디스크가 터져나가는 단계를 가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디스크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디스크가 파열될까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디스크도 있고 망가진 디스크가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까맣게 변한 덩어리 같은 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이는 까맣게
하얗게 변한 부분이 디스크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기능만 못하는 게 아니라 통증도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발 속에 뭐 돌멩이 하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 다닐 때마다 계속 아프겠죠? 아파서 걷기 어렵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변화된 물렁뼈 조각이 통증을 만들어내고 손상을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신발 속에 들어간 돌멩이 조각은 신발을 벗어서 털어내야 더 이상 아프지 않겠죠? 디스크의 파열은 망가진 디스크 조각을 또 우리 몸에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그런 디스크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가진 디스크를 외부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상된 디스크는 다음 단계로 파열하는 과정을 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경을 자극하거나 또 다른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크 내부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망가진 까만 덩어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터져 나감으로써 디스크 내부에는 더 이상 망가진 덩어리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잘 쓰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터져나간 디스크 덩어리가 이 뼈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던 우리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또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디스크 손상을 단계별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디스크 내장증은 3단계로 따지자면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디스크 내장증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다음 단계인 디스크 손상이나 파열을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아직 가진 기술은 젊어지는 기술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연구와 또 발전을 통해서 이 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게 됐죠. 디스크 내부가 딱딱해지고 조각나고 있다면 그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변에 남아있고 그래도 쓸 수 있는 물렁뼈를 보호하고 또 이걸 잡아주는 튼튼한 막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잘 진행하지 않도록 또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런 과정이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면 내시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에 실제로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고요, 고주파나 레이저로 이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쓸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 손상이 진행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몸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나이 들어서 평생을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들이 이 나이에 맞게 천천히 나빠져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요즘은 어려서부터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그런 또 문명의 이기를 쓰면서 목을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빠른 손상을 또 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손상이 발생해버리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터져나가는 변화를 가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병이라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속도를 좀 늦춰낼 수 있다면 내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하는 그런 경과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손상을 빠르게 만드는 원인들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좀 작다 하는 것처럼 유전자에 따라서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약한 디스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그래도 다 허리 디스크병이나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가족들도 비슷하게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런 가족력이 뭐 꼭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일상생활을 하거나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거에 따라서 손상이 생기게 되면 이 손상을 아물게 하는 과정을 우리 몸에서는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통증도 만들어내고 과격한 움직임도 제한하게 되는 과정을 가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 뭐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손상을 만들게 되면 손상된 부위에 아물지 못하는 부분이 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부분이 충분히 몸에서 회복하고 아물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우리 몸이라는 건 하나의 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 군데가 망가지고 그 기능이 잃어버리게 되면 그 역할을 다른 부분이 더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문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주변으로 파급이 돼서
좀 더 진행된 손상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통증을 느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을 좋아질지를 좀 이해하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하면서 몸이 회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 빠른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디스크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제 디스크가 나빠졌을 때 생기는 통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디스크가 까맣게 변해가고 그걸 둘러싼 튼튼한 막이 찢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다면, 이렇게 약해졌을 때 조금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안 좋은 자세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오래 앉아있게 되면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허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두 번째 단계로 신경이 눌리는 통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찢어지고 터져나가게 되면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우리가 신경 손상으로 발생되는 통증을 또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통증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디스크 내장증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두 가지 통증을 모두 느끼게 되나요? 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해졌다 하는 통증은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무리할 때,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세수하려고 했더니 허리가 삐끗했어. 내가 앉았다 일어나니까 오늘 통증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허리가 약해져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우리가 모기가 물었을 때 가렵지 않다면 계속 모기에 물리게 되겠죠. 허리도 구조적인 손상이 생기게 되면 몸에 반복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 단계에서 보완하고 멈춰내지 않으면 이제 신경이 눌리는 두 번째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이 눌린다는 건 내가 이제 다리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좀 이상해,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저리는 것 같아, 오래 앉았더니 다리에 쥐가 났나, 좀 저린 느낌이 생기는데 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내가 걸어 다니는데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하겠어, 오래 걷다가 보니까 난 앉아서 쉬어야 돼, 뭐 이런 식의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그런 과정,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합병증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신호를 보냈을 때 치료를 바로 받아야 할 텐데요. 혹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이제 우리가 뭐 작은 문제를 어떻게 보면 큰 문제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또 이런 계속 움직여야 될 중요한 물렁뼈가 구조적인 손상이 발생하고 망가지게 되면 분명히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통증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가 망가지게 되고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역할은 다른 부분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연쇄적으로 주변 디스크도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멈춰낼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고 또 좋아지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라고 던져놓게 되면 계속 진행하고 점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디스크 내장증은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과 우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든다고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과 반대로 통증을 느낀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통증을 느끼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완을 하고 또 추가적인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 내부 구조도 망가지고 터져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진행을 막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 속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를 신발을 벗고 털어내는 과정이 우리가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과정이라면, 디스크 내부에 이런 망가지고 조각난 그런 부분들이 주변 디스크를 손상시키고 신경을 누르게 된다면 그런 누르게 있는 그런 조각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수술적 치료 없이 또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이제 수술을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건 아닌가요? 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 열어서 수술을 해서 치료한다는 개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예전에 이제 열어서 했던 수술적 치료들을
많은 부분들이 열지 않고 하는 또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수술적인 치료가 진통주사를 맞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주사 치료나 약 같은 그런 부분들은 단순히 통증을 줄여내는 치료가 되고요. 비수술적인 치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원인을 예전에는 째고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째지 않고 그 부분을 수술적인 치료와 동일하게 내지는 그에 유사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가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물렁뼈라는 게 나빠지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이 너무나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뼈와 뼈 사이에 있어야 될 물렁뼈가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없어져 버린 부분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허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부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또 그로 인해서 신경이 계속 눌린다면 그 부분에 닳아 없어진 디스크 대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게 되고 나사못으로 고정하거나 또 움직일 수 있는 인공 디스크 역할을 하는 물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프면 고질병이다, 고치기 힘들다는 인식도 많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이제 뭐 젊어질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나이에 적응하고 또 잘 쓰게 된다면, 평생 살면서 크게 아프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병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디스크가 조금씩 나빠져 가면서 문제가 없는 이유는 그 부분들이 기능을 조금씩 줄여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뭐 80대신 분이 20대처럼 뛰어다니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빨리 안정화를 이루고 진행 속도를 늦춰서 환자분이 평생 쓰는데 문제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치료 목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실천을 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천하는 걸 기대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사람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바로 뭐 새 부품을 넣어서 바꿔내고 그걸 또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증을 줄여내는 것은 의료기술이 또 발전된 부분들이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자기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매일매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운동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0%의 사람이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흔하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양희석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